반갑습니다. WBS 스페셜 온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조은영입니다. 온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는 온물교 교단 초기 지극한 신신과 공심으로 교화 발전의 기초를 다졌던 여성 선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칠타원 정세월 선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물교 사상연구원장 박윤철 교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산선악대학교 이경진 교무님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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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님들께서는 평소 그 선진님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으시죠? 예. 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두 분 어떠신지요? 네, 제일 먼저 그분의 이미지가 말씀을 듣면 떠오르거든요. 네. 칠타원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분은 우리 이 한국 여성사에서 네네. 내조의 달인이시다. 이런 부군 남편 되시는 분이 큰 뜻을 펼치시는데 네. 당신의 모든 걸 바치셔서 도와주시는 그 내조에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이고, 또 하나는 의협심, 의로움, 네네. 이게 굉장히 강하셨던 그런 그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경진 교우님께서는 소태산 대종사 여성 10대 제자 생애를 조명한 학술대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발표를 하셔서 저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칠타원 정세월 선생님을 발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네. 저는 그 대종사님 당대 때 초기 교단사에 대해서 제일 관심도 많고, 사실 타임머신이 있으면 네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심경이거든요. 초기 교단사는 영산, 변산, 익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제가 이제 저번 구인 선지님 했을 때 네. 육사님 하면서 제가 이제 영산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익산 시대, 특히 이제 총부 창립 그 초기 시대를 알고 싶어서 네. 제가 칠타원님을 하겠다고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어요. 아, 잘하셨습니까?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칠타원님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왠지 좀 이렇게 인연이 같이 맞아 떨어지는, 네. 그건 차차 이야기하면서 네네. 좀 이제 풀어나갔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오늘 만나게 될 칠타원 정세월 선생님은 불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추산 서종환 선생님의 부인이시고요. 이 대종사님과 함께한 초기 여성 제자는 기혼자도 있었고, 또 2번 결혼을 했거나 또 이제 기녀까지 있으셨어요. 정말 그 다양한 분들이 온물교 초기 교단을 이끄셨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만은 남녀 평등을 주창한 대종사님의 정신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한 품에 안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잣대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당신이 다 허무신 거죠. 자, 이 시대는, 앞으로의 또 시대는 이러한 시대이고 또 이러한 법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회상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면은 원기 17년 저희 초기 교서 네. 고경 6대 요령에 사요의 하나로 남녀 권리 동일이 있습니다. 또 그 전 3년 전에는 부부 권리 동일이라는 내용으로 교무부 사업보고서에 이러한 글귀가 있는데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져야 할 의무도 지지 못하니 주장할 권리도 내밀지 못하던 때로 두 사람의 힘으로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것 같고 10사람의 힘으로 들 도를 5사람이 드는 것과 같다시며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의무를 똑같이 분담하여 서로서로 의례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네. 남자가 여자로 인해 또는 여자가 남자로 인해 자기의 할 일을 못하지도 아니하여 공부상으로나 사업상으로나 생활상에 크게 필요한 방법이라고 마치 남녀 평등과 같은 네네. 말을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지금 시대에 예.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들 예. 그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쓰는 말로 네. 선후천 교역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네.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딱딱한 표현이 되는데 좀 풀어서 보니까 선천 시대는 닫혔던 시대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열리는, 이렇게 두루두루 열리는 시대가 되고, 선천의 시대는 차별과 억압의 시대였다면 평등과 어떻게 보면 이제 호혜, 상생 이런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내다 보셨던 것 같습니다. 미리 예지력으로 이렇게 예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기 역사를 보면 조금 전에 남녀 권리 동일 6대 유령 말씀하셨는데 영산에서 이미 저축조합할 때도 보면 남녀 제자가 똑같이 참여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심의저축이라고 이렇게 좀들이 쌀이라고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밥할 때 이제 쌀 한 숟가락씩. 그런 운동은 다 우리 여성 선진님들이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방언공사 할 때도 남자들은 가서 이제 지게 지고 노동하게 되면 여자 선진님들이 이제 그 밥 심부름, 그다음 새참, 뒷바라지.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미 대종사님은 법으로나 제도나 시대가 열리는 걸 보시고 차별에서의 평등의 시대가 오는 걸 내다보시고 그 법을 짜주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두가 다투어서 차별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고 억압받고 어떤 본인의 역량을 발휘 못했던 그런 기혼녀 또 뭐 재혼하셨던 이런 어른들이 모두 그 법에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대종사님 문화로 모여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별화를 느끼셨던 분들이 대우를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과 함께한 초기 선인들의 생애와 교화 활동을 조명하는 시간. 오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7번째 주인공 칠타원 정세월 선지님의 신성과 교화 활동을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세월 선지님의 양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칠타원 정세월님은 1896년 1월 26일 전북 김제군 만경면 인흥리에서 부친 문명과 모친 이명인화의 10남매 중 5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성이 활달하고 근실했으며 3살 때부터 백부스라에서 양육되어 16세에 불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서중한과 결혼하셨습니다. 전처 소생의 딸 둘을 친딸과 다름없이 사랑하여 인근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부모를 휴양하며 하솔의 도도 분명히 하여 가족들이 모두 따랐고 이웃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원기 9년 불법연구회 창립과 익산 총부건설의 초대회장인 부군과 함께 당시 3천여 평의 기지 대금과 건축비 일부를 의연하셨습니다. 원기 12년 1927년 부군과 더불어 가산을 정리하고 교단 창업에 전무하기 위해 총부군회로 이사하시고 생활하던 중에 부군의 병이 우연히 발병하여 효차를 보지 못하고 원기 15년 1930년 6월 2일 49세 일기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칠타원님은 큰 슬픔이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원기 17년 전무 출신을 단행하셨습니다. 이후 총부식당 주임으로 7년간 알뜰한 공심으로 살림을 꾸렸으며 원기 26년부터 3년간은 총부 순교로 교화 발전에 노력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가 직접 여자 정수위단 15단을 조직할 때 여자 정수위단의 일원이 되셨으며 8.15 광복 이듬해인 원기 31년 전제동포 구호소 주임으로 1년간 구호 사업에 종사했으며 원기 32년부터는 총부 순교로 1년, 총부내 감원으로 2년, 양로원 주임으로 1년을 일하셨습니다. 회보 제4호에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구별이라는 감상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1935년 동선 때는 투철한 공부심으로 소태산으로부터 초견성 인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원기 39년 6월부터는 중앙수양원에 입원하여 수양에 힘쓰다가 원기 62년 열반을 얼마 앞두고 음력 9월 보름경에 가야겠다고 미리 날을 받아두더니 과연 9월 13일 양력 10월 25일 82세로 열반하셨습니다.
WBS 스페셜 온불교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칠타원 정세월 선지님은 회상 창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여장부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여장부답게 어릴 적부터 전성이 활달했다고 하는데 이 온불교를 만나기 전에 정세월 선지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사실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896년 전북 김제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16세 때 추산 서중한 선지님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성격도 활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근실하셔서 당신이 이제 부모님 효도하시고 또 하소의 도를 다 하시면서 이웃의 칭찬도 자자하시고, 그렇게 사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세월 선지님도 결혼을 하셨던 제자인데 부군이 특별한 분이시라고요? 서중한 선지님도 그 김제 출신이세요. 칠타원님보다는 14살 꽤 많은 이렇게 윗 나이를 갖고 계신데 형님 춘산 서동풍 선지님이라고 그분을 통해서 대종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원기 8년 저희들 불법연구회 창립 바로 전 해가 되는 거죠. 네. 만나시면서 불법연구회 창립 준비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또 초대 회장도 되시고 경제적 물질로 이렇게 다 후원하셔서 제1대 1회 기념총회 때 최고의 유공자가 되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러신 분인데 보통 추사님께 그러죠. 추사님은 용당가, 행동파, 공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행동이 먼저 나가시는 분이에요. 네. 추진력이 좀 있으신 분이죠. 엄청 빠르신 걸로 너무너무 빠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명도 중한이라는 본명을 주신 게 좀 천천히 편안하게 해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본명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유교에 사로잡히지 않고 집안에 있는 모든 노비문서도 다 태우고요. 특히 이제 대종사님을 만나면서 사요 정신에 철저하게 입각하게 실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권리 동일해서 당신이 데리고 있던 소실들한테 다 재산을 나누어지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라. 또 타자녀 교육에 입각해서 근교 불우한 이웃 한 20명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소학교에 다니게 하고 또 형님 말씀 드렸던 그 춘산 서동풍 선지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 불법 연구의 신정 의뢰에 의해서 간소하게 또 장례를 치르시는 이런 또 모범을 보이십니다. 제가 이론적인 것은 다 배우지만 그걸 실천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닌 일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박인철 교무님? 그러니까 칠타원님은 남편 대신 그 추산 서중환 선지님이 교단의 선지님들이 그 추모하는 글에 금강이도적 용당가다. 그러니까 금강이도라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처럼 그야말로 그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어른으로 평을 하셨는데 그 추산 서중환 선지님이 아무런 어떤 장애나 방해가 없도록 거의 뭐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신 어른 같아요. 약방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거느려야 할 식솔들이나 건사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사실은 이제 칠타원님이 다 뒷바라지를 하셨고 또 기록에 보면 이제 추사님이 상처를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을 잃으셔가지고 두 번째 들어가신 거죠. 그럼 또 이제 자녀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다 건사를 하고 보살피고 그런 거 보면은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조에 있어서는 도통하신 어른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편이 빛나도록 그야말로 모든 헌신을 다 바치시는 어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교의 바탕도 바로 이런 분들,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든든한 바탕이 되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연 결혼 생활을 하던 정세월 선지님께서 어떻게 이제 물교하고 인연이 되었는지 궁금해지고요. 칠타원 정세월 선지님의 부군이셨던 서중환 선지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종사님과의 인연이 먼저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그렇죠. 생불이 나셨다. 생불이 나셨다. 생불 보러 가자. 그렇게 친형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솔깃해서 네, 달아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변산 복례정사의 대종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때 뵙고 당신이 이제 스승과 제자 사제지를 맺으려고 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자지간으로 이제 엎드려서 우시면서 저의 모든 네. 신심을 당신에게 바치오니 아니, 나이가 한참 10살 정도 차이 나시죠.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렇게 네. 아버지와 자식. 자식의 도를 갖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감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당신도 항상 그 뭔가 마음속에 있었는데 네. 탁 뵙는 순간 네. 그냥 절로 네.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생불이었고 네. 도덕싸움, 마음싸움 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대종사님을 뵀을 때 누구나의 아버님으로서 충분한 모습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셨던 거겠죠. 원기 8년 6월 그 부군 소정환님을 따라서 대종사님이 계신 그 복례정사로 함께 이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종사님과 정세월 선지님의 이제 첫 인연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주사님이 많이 자랑을 하셨는가 봐요. 아, 네네. 나 생물 만나고 왔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니까 칠타오님이 그러면 나도 한번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가시는 거죠. 네. 가셨더니 아니나 다들까 칠타오님도 네. 그냥 그대로 감복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마침 출타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네. 오늘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귀인이 예. 같다고 해서 네. 이제 네. 머물렀다고 그러시죠. 당신 이제 멈추고 딱 기다렸는데 네. 이게 조그만 사람, 네. 칠타오님이 키가 아주 작으셨거든요. 네. 이게 조그만 사람이 오는구나 하면 너구나 이랬는데 네. 그런데 영은 참 크구나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자분들은 다 미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통찰력이랄까. 예, 우리가 직관력이랄까. 볼 수 없는 것을 네. 보고 계셨던 거죠. 대종사님과의 첫 만남에서 이제 본명을 받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라는 본명을 받으시거든요. 세상 세자에 달 월자. 인간 세상을 밝혀 비춰주는 달 같은 인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차 큰 회상을 열어 고해 중생을 다 제도를 하려고 한다. 이 대도 새 회상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첫 만남에서 본명을 받는다고 하는 게 그래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복례정사에 계시던 대종사님에게 회상 창립을 권하고 또 하산할 것을 간청한 것도 정세월 선지님이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확실한 사실 기록은 없습니다. 네네. 그냥 추측컨대 이제 한 분이 먼저 이렇게 권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한 분이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두 분이 여기 있을 분이 아닙니다. 이제 하산하셔서 좋은 큰 회상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사님, 칠타오님 두 분이 그냥 한 마음으로 네. 대종사님께 신심을 바치면서 자, 두 분이 그냥 한 마음으로 그냥 밀어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이 이제 진짜 익산 시대로 넘어가는 큰 계기를 마련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산 시대에서 또 변산 그렇죠. 거쳐서 네. 또 익산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회상, 네. 이제 새로운 그 개벽에 네. 새 회상을 이제 창립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뭐 그 준비를 하고 계셨다면 그렇습니다. 익산 이제 정부회 자리를 이제 잡으면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근데 복례정사를 떠난 대종사님은 이 새 회상을 별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 익산에 총부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거죠. 익산 정부 건설에 그 정세월 선지님의 역할이 큰 건가요? 크다고 할 수 있죠. 엄청나게 크죠. 네.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네. 당신이 어떻게 보면 평생 모은 네. 그 정제를 네. 공도 사업에 그냥 다 바치도록 그렇게 결단을 미련 없이 내리도록
네. 막 전면적으로 밀어주신 역할을.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아니 가족도 살아야 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원망감도 생기지 않았을까? 원망심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네. 있는데.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어요. 아니고 네. 정말 그 처음 이제 총부 기지 네. 3,495평이 되거든요. 우와. 그 큰 기지의 건축비 그 네, 당시로 이제 600여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자 희사하시고 네. 또 불법 연구에 창립하면서 그 전에 그 이후에 전체적인 그냥 그 물질적인 경제적인 희사를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고 계셨던 인화당 약방 승리 야급사죠. 모든 것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기 위해서 네. 내놓을 생각이었지만 안타깝게 화재가 있어서 소실은 되었습니다. 네. 되었지만은 자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당시로 말하면 한편으로 뭐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네. 권위적인 시대인데 아무리 추사님이 난 하겠다 했더라도 그래도 또 안주인이신데 그럼요. 반대하면 네네. 안 되죠. 예. 그래서 대종사님 만나시면서 두 분이 그냥 딱 그 마음 먹었던 게 그냥 초지일관 쭉 그냥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 정말 사무해야 했던 그 마음이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정세월 선생님은 교단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천구로 이사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죠. 네, 참 일이 많았어요. 자,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를 원기 9년에 했으면 자, 원기 10년 바로 다음 해부터 정초부터 춘사님 형님이 돌아가세요. 네. 돌아가시고 또 2개월 뒤에는 인화당 약방이 화재가 나죠. 너무 이제 잘 건조된 약재들이 창고에 쌓여 있다 네네네. 보니까 불이 나니까 그냥 기와장이 다 네. 이렇게 튀면서 사람들이 도저히 불을 끌 수 없는 그렇게 네네네. 그냥 화재가 충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4월 밤낮을 태우면서 완전히 이제 소실이 됩니다. 네. 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친인척들이 네. 이 약방 운영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너가 불법 연구에 만나더니 약방은 신경 안 쓰고 딱 그냥 거기 불법 연구 가면 하면 차사해. 3일이고 4일이고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소송까지 해서 그 이제 약방의 모든 것을 인수해 가죠. 네. 그래서 이제 화재로 나서 모든 것을 다시 이제 재건을 했지만은 소송권에 말려서 이렇게 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지들이 그렇게 뭐 미신 사교에 빠졌다. 특히 이제 형님의 장례를 그렇게 치르니까 조상들이 노하였다. 혁신예법. 네. 네. 그냥 다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너무너무 시끌시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냥 부인 칠타원님하고 딸 한 분, 문타원님이 계셨는데 그때 서공남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이제 다음에 원기 10년에 익산으로 5월달에 가세요. 네. 일단 이제 몸은 피신을 하셔서 마침 그때 이제 원불교 훈련법에서 첫 선을 나게 되거든요. 네, 그때 네. 이제 마침 칠타원님이 선도 같이 나시는데 이제 정식으로 총부로 이사를 하는 거는 원기 12년 조금 더 네. 있다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추사님이 열반하시는 때가 원기 17년, 원기 15년이 돼요. 네. 그래서 당신이 원기 8년에 대종사님을 만나서 원기 15년에 열반까지 7년, 이 아주 짧은 짧은 세월에 기간이네요. 네. 아주 그냥 불같은 삶을 사신 거죠. WBS 스페셜 온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칠타원 정세월 선생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화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세월 선생님은 21년간 이제 봉직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산 총구 살림까지 이제 이끌어가면서 대종사님의 수족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총구 살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출가를 하셨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따님이 이제 또 출가를 결심을 하세요.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때 이제 노안으로 병석에 또 계셨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다 보니 당신이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되죠. 출가하시면서 당신이 그 식당 일을 모두 전담하시고, 특히 이제 대종사님의 그 식사를 전담을 하세요. 당신 이제 아주 주밀하고 섬세하니까 대종사님은 이제 수족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옹기 26년부터 정부 순교로 교화 발전에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의 활동을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교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실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총부 순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또 하셨고, 총군 내감원, 양로원 주임, 이렇게 이제 기록에 이렇게 좀 남아 있다 뿐이지 그렇게 뭐 세세한 그런 기록은 없고요. 당신의 뭐 감상이라는 감각 같은 것도 초기에 또 잠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시죠? 예. 박윤주 교무님 혹시 알고 있나요? 예, 저는 이제 법명이 네.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비추는 달이잖아요. 네네. 달은 어둠을 비추잖아요. 어두울 때. 네. 그러니까 칠타원님은 보이지 않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예를 들면 이제 대종사님 식사 수발, 예. 총부 대중들의 식사 만드는 일, 네. 감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교당에도 지금도 감원이란 말 쓰는데, 네. 가장 낮고 험한 일을 다 책임지고 감당해서 빛나게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칠타원님은 그야말로 세상을 비추는 달처럼 총부에 주로 계시면서 남이 손이 못 미치는, 안 보이는, 안 드러나는 네. 그렇게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제 주인공들이, 주역들이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화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기 28년 6월 1일 이제 대종사님이 열반하셨어요. 그렇게 선수 식사 대접을 다 하시고 다 이제 챙겨오셨는데, 대종사님이 이 열반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실 수도 있고. 이때 이 얘기를 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대종사님 마지막도 못 보셨죠. 그냥 밖에서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다가 당신 순서도 그냥 미처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이 참 이렇게 한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금강산으로 수양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이 이제 생각나니 금강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 이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막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숨을 푹 쉬면서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천하의 명산이 금강산이라고 하는데 천하 사람은 다 봤지만 대종사님 같은 인물은 없다. 네. 그러면서 당신이 대종사님에 대한 그 추모의 마음이 더 깊어진 상태에서 되돌아오시죠. 그런 또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충격이 아마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시지 않았을까. 네. 2년 전에 그 대종사님 열반 당시 상황을 11분의 선생님들 모시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지금 살아 계시는 융산 송천은 이제 전 총장, 원광대 총장님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본 광경은 총부로 들어가는 주변에 이제 물이 흐르는, 요즘처럼 이제 하수도가 발달되지 않아서 도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랑도 몇 개가 있고 그랬는데, 대종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랑에 처박히신 채 막 통곡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셨대요. 그리고 구타님 같은 경우는 그냥 신발도 못 신으시고 버선발로 그 당시 이리병원에 이렇게 달려가시고, 우리가 뭐 칠타원님은 우선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원기 15년에 1930년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종사님이 어떻게 보면 당신의 모든 어떤 그렇죠. 의지처였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큰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그럴까 의지처 되신 분이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오죽하셨으면 금강산까지 가셔가지고 참 가신 스승님의 어떤 발자취랄까 향기를 찾으시려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충격이라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고 네. 이제 금강산 가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을 네. 이렇게 다시 이제 다잡으시고 그러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대종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교화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대종사님과 함께 제자들의 그 역할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세월 선생님도 해방이 된 이듬해 원기 31년에는 이제 구호 사업에도 종사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이라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넘어오는 그 귀한 동포들이죠. 헐벗고 그 당시는 다 그랬잖아요. 헐벗고 네. 병들고 하는데 이제 동포들이 돌아오는데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면서 총부에서 네. 이분들 구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일이 역전 앞에 구호 사업이 생겨나는데 1946년이죠. 이제 45년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 이듬해까지 이제 되는데 우리 칠타원님은 이제 이듬해 주로 네, 그러니까 1946년 네, 31년에 이제 구호소 주임 역할을 맡으신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전제동포 구호 동포들이 이제 넘어오면은 뭐 의식이라든지 식사 그리고 이제 또 잘 곳이 없잖아요. 일단 네네. 이제 숙소를 어디로 자세해요 하고 이제 숙소 안내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고향까지 갈 무임 네. 승차권이 주어집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 응급 치료도 하고 또 분만 이런 일도 하고 사망자가 생기면 치상의예도 다 이제 갖추는 게 이제 구호소에서 했던 일인데 당시 그 총부 임원 그리고 각 교당 자원으로 나오신 교도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물자는 이제 미군에서 공급한 게 주로였지만은 네. 또 교도님들도 성금, 물품 내고 또 일반 그런 후원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임원 그리고 이제 선원생들까지 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한 105명이 그때 이제 13개월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식사 이게 이제 그렇죠. 그 칠타원님이 거의 전담을 하셨는데 그 13개월 동안 한 그 가마수가 890가마라고 하죠. 대단하신데요. 그게 이제 네. 한 달을 해보니 한 달이 아니죠. 음. 하루를 해보니까 하루 20가마씩을 밥을 했었어요. 엄청나죠. 네. 그 밥을 그렇게 다 하시면서 귀한 동포들이 무사히 다 집으로 가고 또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다 그 뒷바라지를 다 하신 거죠. 그 온불교 구호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칠타원 정세월 선생님은 헌신적으로 또 봉공한 그런 일꾼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후진들이 기억해야 할 선생님의 이 교화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화가 이제 이렇게 교당 안에서 우리 온불교 조직 안에서 하는 그런 교화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교화도 있잖아요. 근데 칠타원님은 그 전제동포 구호소 시절에 그때 참여하신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지금처럼 고무장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비닐장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 밥을 해서 이제 주먹밥 만들고 네, 네, 네. 하루 만들면 물집이 다 생기고 이렇게 살까지 다 벗겨지고 아휴. 그러니까 그 공덕이시죠. 네, 그 네. 어떤 계산하지 않는 교화. 우리 교도니까 뭐 우리 식구니까가 아니라 네. 그냥 베푸는 그리고 그 약방 시절에도 네. 그런 역할들을 그래서 이제 그 인화당 약방이 나중에는 이제 화재로 소실이 되긴 하지만 번창했던 이유도 네네. 이렇게 뭐랄까 계산 없이 감격 없이 두루 베풀고 그렇게 나눠주시는 이런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교화의 네네. 어떤 그런 주인공이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정세월 선진의 뒤를 이어서 또 그 유일한 빗줄인 서공남이 출가를 해서 교단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하셨습니까? 네. 예.
이제 복포가 문타오님이셨거든요. 네네. 구타오님이 많이 이뻐하셨대요. 이제 구타오님이 그렇게 이뻐할 정도였으면은 이름 말할 수 없는 분이었다고 네. 이렇게 재주가 네. 아주 말을 재주가 그냥 뛰어난. 대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기 19년에 이제 출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신부 서기, 운봉, 전주, 뭐 이립교당 또 다니시고 나중에 이제 총부 감사부장까지 하시는데 네. 안타깝게도 교환 20년 하시고 난 뒤에 네. 환속을 하세요. 다시 이제 환속을 하시면서 이남 일녀 자녀도 두셨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생을 북일교당 교도로 활동하시면서 원기 76년 1991년에 이제 열반까지 하시게 되는데 그 또 따님이죠. 네. 칠타오님한테는 이제 손녀가 되시는 이미현님이라고 네. 원광대 도서관 부관장님이셨는데 네. 그때 그 학술대회도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을 만났을 때 어머니가 이해는 되지만은 하지만 마음 깊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원망 안 되세요? 그 많고 많은 재산들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문타오님이 항상 그랬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다. 네. 우리는 우리다.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왈구왈부 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당신들의 재산은 당신들이 다 처리한 거고 교단에 다 희사한 거지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환송을 하게 되면은 네. 대개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문타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총부 근처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네. 이제 다른 후진들이 당신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 네. 너네들은 그냥 끝까지 있으세요.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시죠. 따님 서공남 선지님은 제가 그 원불교학과 다닐 때 네네. 이렇게 선진법회에 초청해서 직접 말씀을 받들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당신의 입장에서 아픈 대목이잖아요. 네. 전무 출신으로서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시고 이제 재가로 가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기를 꺼려하고 네네. 나타나기를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네. 대종사님 제자로서 이게 여러분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이다. 네. 나처럼은 되지 말아주면 좋겠다라는 정말 그 진정이 어른 그런 말씀들을 막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네. 그러니까 제가로서 당신이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정법의 큰 스승 모신 제자로서 자기 역할에 참 최선을 다하셨던 어른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로서의 긍지를 그렇습니다. 갖고 계시고 물론 이제 뭐 제가 출가에 대한 부분들은 별반 우리가 뭐 자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교무 활동을 하셔서 선임의 뒤를 좀 이었으면 한 바람에 의한다면 한속한 부분들에서 내 아쉬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원망심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녹여내셨던 것 같아요. 네, 만년에. 네. WBS 스페셜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헌신적으로 봉공하신 칠타원 정세월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원기 62년에 열반을 얼마 앞두고 음력 9월 보름경에 가야겠다라고 미리 날을 받아 두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열반에 관한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열반에 이제 임하시기 전에 이 칠타원님의 어떤 생사관, 생사에 임하는 태도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예화가 하나가 있죠. 네. 행렬병자가 길에 쓰러져 있는 걸 보시고 당신이 직접 업어다가 그 이제 행렬병자를 뭐랄까 이렇게 구호하고 그런 예화가 초기 기록에 있더라고요. 네.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화를 보면 이 어른은 이미 그 젊었을 때부터 생사를 뭐랄까 이렇게 해탈하셨다고 그래야 될까? 그 생사의 도리에 이렇게 깨침이 계셨던 거 아닐까 싶고 또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신 그런 아픔 또 큰 스승님을 보내신 그런 경계 이런 속에서 이미 이 어른은 그야말로
생사를 뛰어넘는 어떤 경지 같은 것을 나름대로 네. 이렇게 터득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가실 날도 이거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갈 날을. 네네. 그럼 보통 수행을 해가지고는 보통 경지에서는 그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아마 그 많은 경계 고통 속에서 이어르는 생사도리를 참 잘 단련하신 어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경진 교무님은요? 보름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보름에 가셨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열반은 13일 날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음력 9월 13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발인식하고 이제 매장까지 하는 게 딱 보름 네. 15일이었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네. 그 당신이 그 수양원에 들어갔을 때가 사실 그 따님이 환속을 했을 때예요. 네. 그러면 그 수양원에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끓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게 그 예전에 젊었을 때 사진이랑 마지막 그 가시기 사진이 조금은 그 약간의 그 고뇌가 네. 있었다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당신이 그거를 또 뛰어넘고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마지막 열반상을 놔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녀들이 부모님이 가는 길에 같이 이 좋은 길에 함께 했으면 했지만 그 환속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제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뭔가 좀 아쉽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질타원 정세월 선생님은 이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구별이란 이 감상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학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평범한 사례 보기에는 이게 별게 아니죠. 예. 별건 아니지만 하지만은 도학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면 확연한 구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분이 나타나냐? 잘난 사람도 또 못난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공부만 하게 되면은 삼대력을 얻게 되고 무한한 복락을 얻고 길이길이 그 이름을 남기면서 네. 다음 상에서는 성과를 받게 된다.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악과를 받는다. 네네. 그 공부한 효력은 명확하고 확연하다 하시면서 당신이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 그 구분을 짓는 감상의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초견성의 네네. 그 성품의 한 소식, 진리의 한 소식을 네네. 그분은 그 감각 감상을 통해서 딱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옹기 62년 10월 10일은 정세월 이 정사의 열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대산 종사는 양로원에 계신 그 정세월 선지님의 이제 문병을 가셔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문을 내려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셨어요? 혹시 그때 그 인연에 대한 얘기들은 아니셨을까? 어떤 법문이셨습니까? 이제 본문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교단 초창기에 큰일을 하신 분이시다. 추산 서중안에게 대각점 밑의 땅 3,000평을 사도록 하여 대종사님을 변산에서 하산하시도록 하신 분이다. 대종사님 모시고 공부할 때에는 성리에 밝아 대종사님께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었다. 그 후 쉬지 않고 수행 정진했더니 칠타원은 생사 거래의 이치를 알아 해탈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다시 부탁드리니 생사는 거래니 해탈하시고 인과는 여순이 오고 가는 것이니 감수 종은하시어 달게 받아 은혜의 싹을 심으시어 영겁에 길이길이 최초에 바쳤던 그 신의와 그 서원을 쉬지 말아서 우리 함께 대종사님과 선법사님 모시고 다니며 그 일 다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불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서정환 선전의 부인으로 또 이런 대도의 해상을 만나고 남편 그 열반 이후에 출가하면서 그 총벌을 지킨 신이 있는 제자였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그 받드렸던 얘기인데요.
이 후진들이 어떤 그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훈도 있지만은 좀 묘하게도 그 구인 선지님은 육사님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여성 10대 제자에서는 칠타원님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참 묘하게 다른 분들과 다르게 네. 현재로서 법위도 낮으시고 또 칠타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 등록에도 전혀 실려 있지 않으시거든요. 네. 왜 이런 구분이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계속 이제 의문으로 다가오는 거죠. 집을 짓는데도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도 있고 네. 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지붕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마지막 이 거창한 인테리어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당시에 여성 10대 제자를 하셨을 때 이분이 두 번 결혼을 하셨던 분이든 기녀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대종사님께서 다 또 제자로 맞이하셨던 것과 같이 이건 이제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살아오셨고 열반하셨고 또 길이 저희 교단에 가는데 이분들에게 그런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는 조금 저희들이 멀어지지 않나. 칠타원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남으신 자손이 너무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희 교단에는 아주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자리까지는 마련했지만은 그 가족의 한테 봤을 때는 미친 부부였죠. 그러니까 칠타원님 10남매, 추사님 11남매였지만은 지금 아무도 가족과의 그 친지들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대접을 받아가시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했던 그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고 좀 저희들이 잣대를 조금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교단에 좀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후손 이미연님 만나셨을 때 그랬어요. 항상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전무 출신을 했으면은 뭔가를 좀 더 빛나게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지만은 그날 그 학술 대회를 보고 당신 눈물을 흘리세요. 그냥 그 후손이 하지 못한 것을 그래도 또 이렇게 해주고 저한테 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또 교무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그냥 한번 거쳐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후손들이 이런 마음도 먹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신 교단적으로 또 감사하다는 말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또 오게 하시고 만들어 주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역사학이잖아요. 역사학의 모토는 역사는 늘 새롭게 다시 쓰는 것이다. 그런 생각, 그게 이제 역사학의 모토인데 이 묻혀있던 칠타원님의 그 장한 의지와 헌신, 그 내용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씌어지고 해석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추원보본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멀리 역할하셨던 그런 선진님들의 그 공덕을 다시 드러내는 일이 저희 후진들의 역할이고 새 시대에 우리가 2세기 원불교에 제가 출가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이렇게 묻혀있던 칠타원님 같은 분의 불꽃 같은 삶이 새롭게 이렇게 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다양한 생각도 들고 또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공도자 숭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의 원불교를 함께 해주시고 지금의 우리에게 이 넓은 들판에 서 있는 좋은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항상 고마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가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선진님들의 길을 나도 기꺼이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WBS 스페셜 온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 칠타운 정세월 선지님을 만났는데 오늘 그 박윤철 교무님 어떻게 하신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게 좀 칠타운님 네. 더욱 드러내는 일에 네네. 이쪽 이제 학계에 있으니까 네네. 그게 저의 그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이세기 교단의 과제다. 네. 숙제를 다시 깨우쳐 주셔서 고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영산산학닥터 이경희 교무님 어떠셨습니까?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선진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후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이제 선진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이제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BS 스페셜 온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은 칠타원 정세월 선지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초기 여성 선지인들의 숨겨진 신성과 또 교화 활동을 만나는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